말하기조차 지친 날 침묵이 당신에게 진짜 가르치는 것. 1장. 말하지 못하는 날 마음은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어떤 날은 정말 말하고 싶지가 않다. 누군가의 질문에도 대답을 망설이고 메시지 알림창을 보고도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대답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막히고 단순한 안부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카카오톡의 노란 숫자가 늘어날수록 숨이 답답해진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사실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참고 버티고 싸우고 조절해온 데 대한 미세한 균열, 그것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말하기조차 지친 날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들이 여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어라고 속삭인다. 쌓여만 가던 피로 억눌러왔던 서운함, 삼켰던 분노, 애써 무시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다. 그 신호는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걸 무시하고 하루를 이어가려 한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한다. 가슴이 묵직해지고 목소리가 잠기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일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조차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이런 날에는 마음의 무게가 똑같이 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이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돌덩이처럼 느껴지고 문장을 만드는 일이 큰 산을 오르는 것처럼 버겁다. 마음은 쉬고 싶다고 말하는데 머리는 여전히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 한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잖아라는 자책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른다. 그 틈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그 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말을 잃는다. 마음과 몸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갈라지는 고통. 그 고통이 침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지친 마음이 내게 보내는 제발 이제는 나를 좀 들여다봐 달라는 조용한 신호일 뿐이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나를 마주해야 할 때라는 간절한 메시지다. 2장.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방식. 우리는 흔히 침묵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피하나? 말하기 싫은 이유가 있나? 문제가 있나? 침묵하는 사람을 향해 세상은 질문을 쏟아내고 그 질문은 침묵하는 사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마치 침묵이 잘못인 것처럼 말해야만 성숙한 것처럼 세상은 압박한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 침묵은 어떤 상황을 분석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해온 본능적 방식이다. 상처받은 동물이 굴 속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듯 마음도 위협을 느끼거나 한계에 닿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다.
더 이상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소리가 줄어든 곳에서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음 속에서는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에 노출될 뿐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은 잠시 공격받는 것 같은 긴장을 풀게 된다.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 상대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하는 피로,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오가는 미세한 에너지 소모가 잠시 멈춘다. 이해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 말이 오해를 받으면? 상대가 실망하면? 이런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른다. 이때 마음은 스스로 정리를 시작한다. 어떤 말은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성급하게 토해낸 말은 후회로 남지만 침묵 속에서 가라앉힌 감정은 언젠가 적절한 순간에 더 나은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니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그건 나를 위한 잠시의 피난처다. 폭풍이 지나가는 동안 더 다치지 않기 위해 마음이 선택한 가장 안전한 쉼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 피난처에서 마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축한다. 3장. 소리를 멈추면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메아리. 조용해지면 오히려 더 많은 소리가 들린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부딪히며 메아리를 일으킨다. 이 메아리는 평소에는 주변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것들이다. TV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SNS의 알림음, 할 일 목록의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의 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맞추고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느라 미뤄둔 감정들. 그것들이 고요 속에서 하나둘 고개를 든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목소리들이 드디어 말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나는 사실 외로웠어. 그 말이 조금 아팠어. 그때 웃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었어. 이런 내면의 속삭임들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이 목소리들이 또렷하게 들려온다. 침묵은 마음의 메아리를 선명하게 만든다. 그 소리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려 울컥하게 만든다. 어떤 메아리는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상처를 건드리고 어떤 메아리는 잊고 있던 소망을 일깨운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어떤 곳에서 지쳐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침묵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고 나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해진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겉의 소리가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메아리, 그것이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이끈다. 그 메아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 나와 만나게 된다. 4장. 아무도 모르게 무너진 마음을 침묵이 감싸주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에는 민감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용히 무너진 마음에는 잘 눈치채지 못한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웃고 있으면 행복한 것으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가장 깊은 무너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은 이미 깊숙이 금이 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무너짐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저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잠기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던 일들도 크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옷을 입는 것, 밥을 먹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멀고 닿지 않는 느낌이다. 이런 무너짐은 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되기 쉽다. 바로 이때 침묵은 마음을 감싸주는 보이지 않는 이불이 된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는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되고 애써 밝아 보이지 않아도 된다. 괜찮아라는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지 않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침묵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무너진 상태 그대로, 지친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다시 일어선다. 부서졌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며 나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인정할 여유를 찾는다. 인정하는 순간 비난이 아닌 이해가 찾아온다.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너무 강해야 했던 거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던 마음을. 침묵은 조용히 감싸주고 다시 숨을 돌릴 시간을 준다.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누구도 정해줄 수 없다. 다만 침묵이 허락하는 만큼 마음은 회복된다. 5장. 차분히 가라앉을 때 드러나는 진짜 감정의 결. 감정은 흔들릴 때보다 가라앉을 때 더 정확한 모습을 드러낸다. 분노가 치밀 때는 몰랐던 슬픔이 보이고 서운함 뒤에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처받았던 것이고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다. 감정은 겹겹이 쌓여 있어서 표면의 감정만으로는 진짜 마음을 알 수 없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물속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맑아지듯이 마음도 고요한 시간을 거치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그 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결을 이해한다. 이 결은 한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가장 섬세한 문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결에는 지나온 시간과 경험이 새겨져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크게 드러났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화가 났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의 결은 언제나 내 안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가 아닌 나를 향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고요해진 마음에서 찾아오는 이런 깨달음은 억지로 말하거나 억지로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 산의 윤곽이 선명해지듯 침묵 속에서 감정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침묵은 감정을 무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표면의 감정에만 반응하며 살게 된다. 하지만 진짜 감정의 결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 6장. 말보다 깊은 치유, 고요 속에 숨어 있는 자애. 우리는 문제를 말로 해결하려 한다.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루려 한다. 말로 풀리지 않으면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해결을 방해하기도 한다.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오고 기대가 생기고 좌절이 찾아온다. 말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읽어낸다. 고요 속에서는 이런 복잡한 작용들이 모두 멈춘다. 오해할 여지도 상처받을 틈도 없다. 그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자애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애는 연민이나 동정과는 다르다. 그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이다. 자애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상처를 상처 그대로 바라보며 보듬어주는 마음이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런 부드러운 인정이 자애의 핵심이다. 침묵은 자애의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그 순간 스스로를 꿰매고 다듬고 따뜻함을 되찾는다.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침묵 속의 자애가 채운다.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애는 말보다 깊게 흡수된다. 말은 순간을 지나가지만 침묵에서 탄생한 자애는 오랫동안 마음을 지탱해준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이런 확신은 누군가의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애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다. 7장.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면 보이는 새로운 시야.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높게 치고 흔들릴 때에는 아무것도 똑바로 볼 수 없다. 파도에 휩쓸려 있는 동안에는 하늘도 바다도 구분되지 않고 방향 감각을 잃는다. 분노, 슬픔,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압도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고 작은 문제도 거대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우리는 상황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감정이 치솟을 때는 이런 질문조차 할 여유가 없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흐려졌던 시야가 차분히 맑아지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상대의 입장, 내가 놓쳤던 맥락, 나의 취약한 지점, 진짜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과장되었던 감정들은 크기를 되찾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도 서서히 되돌아온다. 그래,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어. 결국 새로운 시야는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긍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요의 시간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마치 비가 그친 후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음은 새로운 명료함을 얻는다. 이 새로운 시야는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변화시킨다. 8장. 침묵은 나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공간. 우리는 누군가와의 대화, 관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확인받으려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어느 순간 나다움을 잃게 된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 남들이 기대하는 반응, 남들이 편안해하는 나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침묵의 시간은 나를 다시 세우는 복구의 공간이다. 외부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질문을 혼자서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의 평가도 누구의 판단도 없는 이 공간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서두를 필요도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다. 오롯이 나만의 속도로 움직여도 된다.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강요도 없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세워진 나는 다음 관계, 다음 선택, 다음 감정 앞에서 한층 더 안정된 형태를 가진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알게 되고 어떤 것에 에너지를 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침묵은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거친 나는 이전보다 더 온전하다. 9장.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의 온기.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다. 어떤 말은 길게 설명해도 진심이 닿지 않는데 어떤 침묵은 짧아도 깊은 온기를 전한다. 우리는 평소 말을 통해 감정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장 깊이 통하는 순간은 오히려 말이 없을 때다. 누군가와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편안한 순간, 그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있다. 그 침묵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미묘한 감각이 담겨 있다.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아도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 말은 때로 거리를 만들지만 침묵은 거리를 없앤다. 이런 침묵 속에는 일종의 함께 숨쉬기가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시간을 견디는 것. 그 자체가 연대이고 위로이고 치유다.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 나도 같은 고요 속에 있을게라는 말 없는 메시지가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 또 스스로에게 건네는 침묵 역시 그렇다.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이 말 없는 위로는 때로는 어떤 따뜻한 말보다 치유가 된다. 스스로에게 완벽한 답을 찾으라고 다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온기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 왜 이렇게 약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런 질책의 언어들로 마음을 채운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이런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공간이 열린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 말을 멈추면 오히려 마음의 온기와 연결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온기는 말로 만들어진 온기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며 훨씬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침묵의 온기는 표면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따뜻하게 만든다. 10장 침묵 끝에서 다시 말을 선택하는 용기. 침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침묵의 끝에는 다시 말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그 말은 예전의 말과 다르다. 침묵을 통과하기 전의 말이 감정에 휘둘리고 순간의 충동에서 나왔다면 침묵을 지나온 후의 말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 침묵을 지나온 사람의 말은 더 정직하고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럽다. 감정에 휩쓸려 지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며 꺼내는 말이다. 이제 그는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말은 상처를 내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며 누구를 탓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가진다. 내가 그때 한 말이 나를 힘들게 했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는 말이 된다. 침묵은 말을 잃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좋은 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마치 정원사가 필요 없는 가지를 치듯 침묵은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말만 남게 만든다. 그래서 침묵 이후의 말은 경제적이면서도 풍부하다. 적은 말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나를 더 깊게 이해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며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침묵을 거친 말은 관계에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도 아니고 억지로 참는 침묵도 아닌 필요할 때 꺼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고요히 머무는 균형. 그래서 침묵을 경험한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따뜻함을 알고 말의 책임을 안다. 그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말이 관계를 연결할 수도 단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더욱 진심을 담아 말한다. 말하기조차 지친 날에 찾아온 침묵은 결국 더 온전한 나를 되찾아 다시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준다. 그 용기는 큰 소리로 외치는 용기가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다.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힘. 침묵은 바로 그 힘을 키워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말하기 힘든 날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침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부드러운 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침묵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침묵을 환영하며 그 속에서 쉬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선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더 나은 말, 더 깊은 관계, 더 온전한 나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의 시간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